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여혐, 남혐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 방어 기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성별 사이에 또 그리고 계층 간에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 서로 혐오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정신의학에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데요. 이 역사를 돌아보면 좀 왜 그럴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정신적인 증상을 보이는 그런 환자들을 마귀가 들렸다 하면서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형벌로서 그 원하던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 죽였다는 거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고 고문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악마화하고 혐오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자기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공포가 어떤 공포인가요? 이 공포는 예를 들면 자세히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한테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에 대한 공포였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어느 날 이제 한 사제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사는 게 뭐지?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경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스스로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를 느끼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을 데려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가혹하게 혐오하고 형벌을 내림으로 인해서 나는 너와 달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투사적 방어 기제, 투사적 방어라고 하는데 프로젝셔널 디펜스라고 하는데 이걸 상대에게 투사한 다음에 그 상대를 혐오함으로써 나는 안전하다 느낌을 얻고자 하는 거죠. 나는 죽음을 원하지 않아. 네가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갈라치기 하는 게 이런 심리에서 비롯된 걸 수 있다는 말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 공포를 이제 외부로 투사해서 그 사람을 혐오함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똑같이 있는 건데 아웃그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조금 사회에서 배척될 수도 있는 요소를 스스로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그 광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죄를 강조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응함으로 인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안전하다.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한 행동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이트가 아주 선구적이었는데 비정신병에 있는 정신병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신병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 칼 자르듯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를 이은 비욘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정신병적인 핵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신병적인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듯이. 매일이 행복하세요? 아니죠. 네,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고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면은 안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네가 그렇지. 이렇게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럼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이제 과거에 나치가 유대인 혐오를 했던 그런 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 그때 경제적 불안에 대한 그런 공포, 그리고 정체성 불안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을 유대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약한 그런 존재들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당시에 민족적으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투사를 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여혐, 남혐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 방어 기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 있는 비슷한 그러한 특성 때문에 다른 집단을 이제 비방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더 와닿는 우리 사회의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불안과 공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은 소외받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 같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불안과 공포를 직면하기보다는
요즘 젊은 세대가 문제야. 얘네들은 우리를 존중할 줄을 몰라. 우리의 지혜를 들어야 되는데 헤드폰만 쓰고 있다. 이렇게 투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나의 미래가 좀 불안하다. 이런 불안이 있다면은 이거를 투사해서 기성세대는 이제 정년 연장까지 하려고 하네. 욕심이 끝이 없는 그런 탐욕스러운 존재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불안을 투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혐, 여혐과 관련해서는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득권 같은 거를 놓치게 될 것 같다는 불안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을 외부로 투사해서 여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도 억압받아 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 같다는 불안을 이제 외부로 투사해서 남성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억압한다. 이렇게 남혐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요, 부자들이 우리의 걸 다 뺏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경제적인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투사할 수 있고요.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빈곤층을 게으른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 같은 것을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 안에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투사를 해서 혐오를 해요. 그런데 이 공포는 또 사라지지 않아요. 그 불안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많이 혐오를 해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상대를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루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사실 내가 그 집단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잘 인식하지 못할 것 같은데, 혐오를 할 때 이런 복잡한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게 맞나요? 이게 무의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혐오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혐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 개인이 이제 이 혐오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불안이 대체 뭘까? 한번 정직하게 직면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불안해하는 거는 뭐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공포스럽게 여기는 거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같은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이민자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지에 와서 적응하려고 할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의 그 불안을 이렇게 직면해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사실 지금 옛날 우리 원시 부족들처럼 낯선 것 앞에, 낯선 부족 앞에 두렵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 이 두려운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면 근원에는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이민자들은 왜 이렇게 이민을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그 이민자들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왔을 거거든요.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 나와 다르지 않은 너를 발견하게 되는 지점이 올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이 아웃그룹을 규정할 때요, 큰 차이로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전자 거의 비슷하거든요. 호모사피엔스는 굉장히 동질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차이. 예를 들면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인토네이션만 조금 다른 거. 이런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us and them을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차이에 집중하기보다 공통점에 더 집중하게 되면은 이 혐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같아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부러운 사람 있어요? 그 부러운 사람한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안에 또 부러운 점이 있거든요.